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문제 그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39번 문제 보시면 39번 문제 보세요. 39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문제 백선 이 특강은 여러분들이 지금 첫 진도다 보니까 첫 진도라고 내일도 지금 다른 곳에서 백선 특강을 하는데 내일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거 이제 문제 만들고서 처음 백선 특강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곳은 항상 수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수정된 걸 갖다가 반영해서 제대로 하는데 항상 첫 진도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실전에서도 답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수응답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 39번 문제를 보시면 39번 문제 지방세 미 국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이 문제는 답 없음이네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고요. 5번 짐은 하여튼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무신고가산세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20%인데 여기는 신고한 세액이 산출국세보다 그러니까 산출세액도 틀렸다고 그랬죠?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산세는 이거는 이제 신고한 경우니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과소신고분세액의 몇 프로요? 10%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 없음으로 하시고요. 39번 문제. 아셨죠, 여러분들? 39번 문제는 답 없음이고 다 틀렸고. 자, 뒤로 이제 다 와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우리 67번 문제부터 볼 차례인가요? 6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문제 보시면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며 만자 들어가도 맞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번 맞고요. 2번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4단계 초과투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요거 우리 앞선 회차에서 동용무사에 할 때도 나왔었는데 틀렸습니다. 주택은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소유자별로 합산 틀렸습니다. 주택별로고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구분한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몇 단계 초과세율? 4단계 초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소유자별로 합산 틀렸고 주택별이고 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합산한 과세표준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한다.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같은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뭐하고 이거? 비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별도 합산은 과세하고. 자, 그래서 3번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공시가격이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후담 상한은 다르다는데 이런 것도 동용을 할 때 질문이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아까도 정리해드렸는데 몇 프로입니까? 150%고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150%고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주택만 세분화되어 있죠. 세부담 상한선. 그래서 3억 원 이하니까 3억까지는 몇 프로? 105%입니다. 주택은 105%. 공시가 3억일 때. 자, 토지는 건축물은 무조건 150%입니다. 그래서 상한은 다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5번 권리 변동인 경우에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이거 항상 재산세는 언제 그럼 과세 기준일로부터죠? 이거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럼 틀려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한 시장공사한테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장이 시장공사가 직권으로 이거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얘기들. 그래서 5번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자, 67번은 2번 정답이고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1번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 및 건축물에 한한다. 이것도 한번 했었어요. 동영모사 할 때 나왔던 질문입니다.
X인데 왜 틀렸어요? 건축물은 뭐라고요? 아까도 나왔네요. 건비,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때문에 틀렸어요. 1번 정답이고 2번 지자체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5년간 적용한다 땡 그렇게 나왔었고 5년간 적용한다고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하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요. 3번 별장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 또 나왔네 이거 그죠? 예, 자 그래서 별장 4%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실 연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저 표현만 달라지 아까 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틀렸죠? 아니요 틀린 게 아니라 참 맞죠? 사실성산이니까 표현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임시 사용 건축물, 임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 연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사실성산이니까 별장이니까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5번 1년 이상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잖아요.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니까 부과합니다. 꼭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인해야 돼요. 69번 문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그랬습니다. 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니까 우리 토지 재산세 분비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러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뭘 고르라는 거예요? 분리대상 토지 자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얘들 한번 보세요.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장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그 다음에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또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등 원용이 보존되는 임야,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또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것들은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고 일정 면적까지는 뭐라고요? 사업용 토지니까 이 업종 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니까 별도 합산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별도 합산이니까 세율 구조는 뭐예요? 별로, 누진세율이고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나왔네요.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007 빵이 4 비례세율 007 빵이 4 비례세율인데 그럴 때 007% 어떤 게 007%냐 재산세에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 007% 절비상 토지고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나왔네 여기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산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공사, 공사 소유지 등등 엄청 많이 있었죠. 얘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어떤 세율이 적용돼요? 빵이 2% 저율분리예요. 그러니까 분리상토니까 얘는 세율 구조가 보다 분비,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69번 문제를 통해서 터미널용 토지가 얘 위에 있는 애들하고 조금 헷갈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잘 알아둡니다. 1부터 4번까지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표현한 업종 별도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별로 누진세율이고 5번은 터미널용 토지는 빵 2% 저율분리니까 분비,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얘네들 구별해서. 넘어가시면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0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토지 이용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016년 새로 추가된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개정세법이고 자 어느 토지가 됩니까? 분리예요 별도의 종합이에요? 계속했는데 여러분들 예, 별도 합산상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철거 멸실된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부터 6개월 이내는 건축물은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 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예,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특이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뭐 결국은 시험에서 문제를 만들 때. 나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제한 환경지구안의 임야예요. 임야 나오면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이죠.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여러분들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분리상이고 또 법 나오고 무슨 지구나 또 지역 내에 있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임야,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임야는 공익목적 임야로서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는 환경지구 안이며 환경에 동그라미. 이건 뭐 한다고요? 예? 자, 분리대상 토지고.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자, 보존지구 안에이면은 지구 안에 임야는 요거는 자, 요거 보존지구 안에 임야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요건 뭐하고 비과세고. 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요거는 이제 자, 공익목적 임야로서 요거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하고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비교합니다. 헷갈리는 것들. 자, 그래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쭉 있었잖아요. 우리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자, 분리과세합니다. 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비과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답번은 분리과세하고 분리상 토지고. 그다음에 답번입니다.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적 안의 개발지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목장 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이거 볼 거 없네. 목장은 원래 위치 면적을 보는데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가 됩니까? 예? 종합합산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준면적 이내였다 그러면 목장 위치 면적을 보는데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농지든 목장이든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어요.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대상인데 기준면적을 초과했으니까 여기 볼 곳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입니다. 하여튼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종합합산입니다. 라번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요. 농업법이 소유하는 농지. 자, 우리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우리 농지는 개인 소유 장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우리 토지연금 문제 풀 때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인데 자, 강의 노트 다 보시면 나와요. 전답과수원인데 그런데 다만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농사 안 지면 종합이고 개인 소유 자격 농지요. 얘는 토지연금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봐가지고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봐가지고 있을 곳에 있다.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깡촌이니까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분리. 근데 시지역에 특별시황시 일반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도시지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도시지역 내는 요거 자,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종합합산인데 도시지역 내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내라도 분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도시지역 내라도 여기 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녹지지역에 있으면 분리고. 근데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요거 뭐가 되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이고. 근데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여기 보세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강의 노트에 다 돼 있어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가 집에 다 있는데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은 뭐라고요? 예?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종합합산. 그래서 뭐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종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요? 요거 예? 자, 어떤 거냐? 종농매사농, 종농매사농이요. 그래서 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한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병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 농지요. 다 같이 해보리 봐도요. 시작. 종농매사농 얘네들만 뭐가 된다? 분리상이 됩니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농산인계 조업이니까 뭐가 돼요? 분리.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몇 번이 정답입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답은 종합합산이고
예? 그렇죠? 1번 자 별도고 가번은 별도고 나번은 요거 뭐고요? 분리고 그다음에 라번은 뭐고요? 예? 분리고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답은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토지정에서 저기 한 것들 또 모아봤습니다.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우리 저기 사장님이 제가 평상시에도 말이 빠르니까 친구들이 못 알아듣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의 시간에 말이 빠르다고 좀 천천히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이 빠른 것 같죠,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말할 때 친구들이 속 터져 죽어요. 말 좀 빨리빨리 하라고. 말이 느립니다. 평상시에는 느려요. 마이크만 잡으면 저기 이렇게 변하고 그러지. 예. 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강의를 이렇게 뭐 어떤 동강 같은 걸 들어보면 있잖아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세법 아니고 다른 거 어떤 걸 강의를 이렇게 동강으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냥 강의 그냥 늦게 하니까 말이 늦으니까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굉장히 느리게 해요. 속 터져 죽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강의는 지문 읽을 때처럼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대개 우리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여기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금방 좀 적응이 되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잘 적응이 안 되냐면 지문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분들 있잖아요. 꼼꼼하게. 이런 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니까 아주 그냥 저 하시는데 그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지문 읽을 때는 빨리빨리 포인트를 항상 보면서 빨리빨리 읽어야지 우리가 시간 내에 다 풀어요. 2차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포인트가 많이 익숙해져 있고 암기신 이런 것도 나오고 세법은 또 지문 같은 거 짧고 또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어서 2차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2차는 되게 작년에는 언제였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빠듯하다, 좀 빠듯하게 문제를 풀었다. 그렇다고 시간이 모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합격생들의 대부분적이에요. 시간이 모자랐다고 하는 분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 2차는. 근데 1차는 이제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마음 급해가지고 문제 나중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풀고 막 읽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1차 과목은 문제를 하여튼 저 시간 때문에 또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두르다, 좀 늦게 풀어가지고 시간 안 돼. 근데 하여튼 포인트를 보고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고 이게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은 민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법도 어느 정도는 하여튼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교수님들 다 알아서 했겠지만 그 민법 같은 것도 의미를 문제를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게 포인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떤 게 포인트라는 것을 미리 감을 잡고 고침을 봐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그래야지 동싱 항변권이 나오면 그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을 바꾸고 주로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학계론 아까 얘기했듯이 뒷부분에 손만 잡아주면 답이라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대충 찍어가지고 이렇게 틀리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제 푸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읽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듣는 것도 의미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트레이닝을 자꾸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다 끝났지만 하여튼 포인트를 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포인트인지. 세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리되셨으면 좀 쓸 시간을 드린 거고 제가 71번 문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 틀린 거인데 1번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납부기한 전까지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물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 틀려요.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만. 예?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분 재산세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기한은 11월 14일이라는데 자, 토지분 재산세 같으면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납부 기한 지나서 45일이니까
한 11월 언제까지요? 14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거. 토지분은 그렇잖아요. 자, 분납기한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요거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나왔잖아요. 공부했는데 재산세, 종부세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지 1천만 원 초과분 아니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700만 원. 700만 원이지. 자, 1천만 원 초과분 400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4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납재산은 자, 과세 기준일 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 시험에 요거 물납재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현재 시가로 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요.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 자, 그래서 물납부동산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또 그럼 감정가액, 또 수용을 당했는데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 자, 공매 경매의 경우에 공매 경락가액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어떤 것을 평가한다고 그랬습니까? 과세 기준부터 가장 가까운 날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도 심화 이론 같은 거 할 때 한번 배웠었어요. 한 번만 알아두면 되잖아요, 이거. 물납 재산세에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제 시가로 하고 시가 편을 의미하는데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 이런 것들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을 때는 과세 기준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문제 잘 보세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으로 옳은 거 그렇습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2억이고 부속 토지 시가 순액이 자 120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내 상업지역에 소재합니다. 문제를 딱 보니까 뭔가 감이 오는 게 없어요? 1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의 2% 미만하므로 3000제곱미터 전체가 종합합산 이상 토지에 해당한다. 감이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 순액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자 바닥 면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합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그거 사례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순액 2억인데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120억이에요. 그러면 120억 원의 2%는 얼마입니까? 120억 원의 2%는 얼마냐고요? 예? 120억 원의 2%면 2는 2는 예? 2억 4천만 원이죠? 자, 120억 원의 2%, 2는 저 2억 4천인데 그랬을 때 2억 원보다 이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미달하잖아요. 예? 자, 예?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순액의 2%보다 미달하잖아요. 자, 토지 120억 원의 토지 시가순액 2%, 자 2억 4천보다 안 되잖아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럼 이거 저가격 건축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저가격 건축물 했습니다. 아니, 우리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순액에 이거 바닥 면적이 있고 전체가 있을 때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의 2%보다 작으면 이런 저액 건축물은 없는 토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으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랬잖아요. 자, 건축물 나대지로 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가 종합합산이 아니지. 1번은 그러니까 틀렸죠? 예? 요거
2번은 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용도적 배율 정배율 곱해서 계산한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바닥 면적이 뭐가 되고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라고요? 200제곱미터. 얘가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면 알겠네. 5번 질문을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200제곱미터이고 전체 3천에서 바닥 면적을 뺀 전체가 3천이라며 전체 3천에서 3,000제곱미터에서 바닥 면적, 별도 합산 면적이 얼마라고요? 200. 요거를 뺀, 자, 그러니까 3,000에서 200 뺀 나머지가 종합합산 면적이겠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가 종합합산이니까.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몇 제곱미터다? 2,800제곱미터다.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저역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2% 미달한다. 그럼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얼마고? 별도. 여기서는 그 2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전체가 3천이라고 했을 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의미는 3천에서 200을 뺀 나머지 얼마?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면적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문제를 한 번만 딱 해보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자,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73번 문제 봅니다. 거주자, 갑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비교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두 세목 모두 원칙적으로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된다. 그렇죠? 원칙은. 2번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자격농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농지 나왔네요. 농지는 뭘 봐요? 위치. 자,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면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분리. 자, 그래서 종합합산 분리 대상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종부세는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아니다. 맞잖아요. 토지가 나오면 항상 종부세에서는 토지용을 구분해야지. 그래서 얘는 자,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는 농지니까 분리대상. 분리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니다. 맞고.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모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 아싸 나왔네.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이고 종부세 납세지는 거주자 갑의 주소지다. 지방세는 물건 소지.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 맞죠? 5번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 모두 반드시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 얘네들은 과세표준 구할 때 뭘 곱할 준비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자 공정시장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할 때 예?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70%. 주택은 이게 별장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에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근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근데 요 종부세는 자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주택이든 토지든 무조건 얘는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분 결정 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모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이다 그랬습니다. 1번 자 공시가격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인 주택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랬습니다. 부부도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예요. 그러면 자 납세 의무자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지. 주택은 따로따로 했을 때 6억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2번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그랬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상가 부속 토지니까 얘 뭐예요?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 판금액 얼마 초과하는데요? 상가 토지 얼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야지. 80억 초과. 70억이니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종합 합산은 5억 초과. 주택분 6억 초과 되고.
3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소지하는 자격농지를 수여하고 있는 개인 그랬습니다. 네,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에서 토지는 별도 종합이어야 되는데 불상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잖아요.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봐야 되는데 도시지역 내라도 아까도 나왔지만 개발지형구역이나 녹지지역 내 자격농지는 토지용이 뭐가 됩니까 이거? 분리. 있을 곳에 있잖아요. 위치만 보는데 농지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고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4번 공시가격이 90억 원인 영업용 건물을 수여하고 있는 단체. 법이나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왜 안 돼요? 자, 건물,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든 고급 확장용이든 공장용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대상 아니에요. 5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나대지를 수여하는 개인이에요. 나대지 잡종지면 어느 용이에요? 토지가 종합합산. 종합합산 상의 토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나요.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 상가 토지는 단위가 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 주택부는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주택부는 6억 원 초과하는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납세의무자는 될 수 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라는 거. 부부도 따로따로. 그래서 5번이 하여튼 정답입니다. 75번 봅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인 토지 범위는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 범위와 동일하다. 나왔었는데 이런 거 동용할 때요. 자, 정의는 같아요.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 정의는 같은데 범위가 다르지. 종부세는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니까. 종합 별도만 대상이니까. 과세 범위는 다릅니다. 틀렸고 2번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고 3번 과세율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안 되죠? 1세대 1주택자만 만 60세 이상일 때 연령별 공제지. 1세주택자만 연령별 공제. 또 5년 이상 보였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를 받는 거예요. 토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 풀 때는 토지 말하는지 건축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4번 상가 및 고급 확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아이고 하여튼 어떤 건축물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4번 정답. 5번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으로 한다.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 상한선 무조건 150%.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150%고. 예? 그죠? 주택만 세분화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150%고 4번이 하여튼 옳습니다. 76번 문제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1번 국내 거주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뭐로 본다? 거주하라 본다. 거주하라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 없어도 183일 이상 거주 둔 자니까. 맞는 지문입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주소 없더라도 183 거주가 있으면 거주하라 봅니다. 맞고 정답입니다. 2번 지문 봅니다. 비거주하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죠?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거주하는 국내 소득만 납세는 있죠. 3번 거주의 경우에 납세지는 거주의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이런 거 한번 도형모사 할 때 했는데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요거 같은 국세 납세지는 주소지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인데요. 주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 써놔야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그냥 써놓으세요.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 거소지가 둘 이상일 때가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 거소지가 둘 이상일 때가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 자, 주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에서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예. 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두시고 4번 고자가 사망했을 때 소득세 과세 기간. 원래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년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간에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다만 예외가 있긴 있었죠. 고자가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자,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구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5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서 상속인이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해서 계산해야 돼? 합산하여 땡이지. 소득세는 개인지과세하는데 왜 돌아가신 분의 소득과 합산해요?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분하여.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주면 상속인에게로 승계될 때요. 자, 77번 문제입니다. 힘내시고. 77번 문제 봅니다. 언제 어떤 간에 하여튼 시험 끝나시고 나중에 하여튼 노원에서 한번 만나셔야죠, 여러분들. 한잔 해야지, 한잔 하시고. 제가 11월 아마 첫 주는 못할 거고 두째 정도에 제 그 카페 그 모임이 있는데 그때는 뭐 무조건 다 그냥 시험 보신 뭐 무조건 그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제 카페 공지하는데 산행 모임 있습니다. 제 카페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오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서 합니다. 저 서울에서 개최되니까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50대, 60대 분들 이 나이에 나오면 뭐 저기 할 것 같은데 60대 분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아니 오세요. 60대 분들도 오세요. 우리 카페에 또 아주 그냥 잘 저기 하시는 분들은 60 아주 잘 해주시고 그런 분들 중에 특별 회원 중에는 뭐 60대 되신 분들이 또 열성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나머지 분들 60대도 오르니까 20대, 30대, 40대는 청춘들은 알아서 나오시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카페에도 그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수강생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방 밑에 사는 동영상 수강생분 중에는 그때 모임하면은 진짜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서울 휴가 내서 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고 여러분들도 오시고 그렇게 오니까 막 엄청 모여가지고 나 하나 가봤자 제가 여러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엄청 와가지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뭐 많이 모여야지 뭐 한 40명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저 언젠가 어느 해인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느 해인가는 모였는데 저하고요. 진짜 관악산에서 시험 끝나고 모였는데 저하고 그 남자 수강생 2분 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여자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지. 시커먼 남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진짜 농담이고 어떡하네. 셋이 모여가지고 다 못 오는 거예요. 다 막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고 막 무슨 계속 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최소한 뭐 한 20명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와도. 그런데 3명이 딱 모여가지고 진짜 관악산에서 어느 해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모여가지고 제가 5명 미만 나오면 제가 밥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같이 진짜요. 그래서 같이 제가 밥 사고 술 사고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수강생분이 교수님 저 노래방 가시죠. 술 한잔 먹었더니 노래방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내가 여성 수강했으면 내가 가겠는데 남자 셋이서 모여가지고 무슨 노래방이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도우미 불러서 갔는데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도우미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셋이서 놀기엔 좀 그렇고 다음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찢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덕까지만 사고 그래서 해준 적이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이러니까 다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 카페 공지하고 마지막 또 인사하면서 곧 공지도 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뭐 이렇게 한눈에 보는 세법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자꾸 한눈에 뭔가 이렇게 책을 딱 써봐야 되는 자꾸 헷갈린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 카페에 한눈에 보는 부동산 세법에서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빼놓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금 계산과 관련해서 쭉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개정세법에 대한 것만 우리 다 공부를 했지만 개정세법 내용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은. 자, 뭐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카페에 이제 그거 올리면서 저 모임도 공지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 남은 기간 힘내시고 끝나신 다음에는 또 그렇게 만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인사도 하시고.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7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한기에 한해서 적용된다. 자, 몇 년이요? 자, 1세주택 비과세는 2년입니다. 다만 비고저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거주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하는 몇 년? 몇 년? 3년입니다. 둘 다. 자, 보세요. 다만 비고자가 거주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에는 비고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 몇 년 보유지 비과세다? 3년이요. 자, 이럴 때는 이 3년 보유기한 계산할 때 보유기한과 거주기한을 통산해서 3년 보유기한 계산해요.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되는 경우. 자, 그래서 77번 문제 이것도 단서 부분에 대한 게 몇 년 전에 추가돼 가지고 한 거라 잘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78번 문제 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계획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한대. 아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3천 원을 써야죠. 진짜 실거래가액이 자 9억 초과노택이고. 2번 일개 주택을 수여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하는데 그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로 바꿔놓은 적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요? 9억 초과노택이고. 이거 실거래가 아니고. 자, 그래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됐잖아요. 3번 1세주택으로서 비과세권을 갖춘 경우 9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한다.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9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 분한 거고. 자, 그래서 9억 초과액만 과세한다. 맞습니다. 4번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중됩니다. 배제한다면 틀려요. 장미지 왕창 받을 수 있고요. 5번입니다. 단 위 사의 경우에 비고자 양도하는 경우에도 80%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죠? 비고자가 우리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등재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받을 수는 있어요. 10에서 30%까지. 근데 뭐가 배제돼요? 80%까지. 24에서 80%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 확대 적용. 이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80%까지 틀려요.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까지. 왜 그런지는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될 때 장기봉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자, 우리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 보험자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데 비고자에게 보험자는 해외에 있고 이 사람이 양도하는 국내에 있는 1세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확대 적용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고자가 1세주택 양도할 때 확대 적용 안 해줍니다.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79번 2016년 7월 16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인데 에 대한 양도세 내용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능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하는 거니까 미등기 양도에 대한 확실한 사유가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비과세 가면 다 받을 수 있고 장유재 기본세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한 경우. 1번 틀렸고요. 2번 주택 및 부속토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부터 요건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용일로부터 요건 몇 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할 때. 자,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일부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했다. 그러면 요거 자,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했어요. 수용으로 양도하게 됐으니까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인데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이거 필요 없잖아.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5년 내. 자, 그래서 5년 내고요. 2번 틀렸고 3번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아이고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해야 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문화재주택 특례,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 수도권 밖에 수재하는 주택 특례 같은 이런 것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이나 문화재주택이나 농어촌 소재주택이나 수도권 밖에 수재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1주택을 또 나왔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공동 소유주택은
저 지분이 크든 작든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자 소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예. 5번 대전광역시 소재 1세주택 1년 6개월 보유 1년 거주했어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사유죠.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유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과도 부득이한세를 양도하고 서울특별시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예, 1세주택이고 또 2년 보유를 못했지만 1년 이상 일부러 그런 거고. 자, 하여튼 이거 1년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비과세 못 받아요, 여러분들. 또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1년 거주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8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를 큰 수로 외치면서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류주로 충당되는 토지 경우 X입니다. 환처분호 지목 지번 변경 보류주로 충당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자,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것들은 자,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직결 중에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믿고 맡았다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등기 이전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요. 예? 자, 명의신탁이잖아요. 자,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이런 것들은 예? 명의신탁 포함해서 명의신탁 재산이 등기 전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요거는 보류네요. 일단 잠깐만요. 보류고 네 번째 한번 봅니다.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로서 대관계가 있는 경우야. 오죠? 대관계 있으니까 이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의 변경은 단순 불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에 있어요. 대관계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맨 마지막 직계존 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의 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경우야. 우리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담 증여,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 증여했더니 부인이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대학생인 아들한테 부담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갚을게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 알바 때서 그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직계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 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집권의 부담부 증여하면 원칙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 상당액도. 근데 다만 대관계가 있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채무가 인수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직계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X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명의신탁 재산의 등기 전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명의신탁하는 거니까 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명의신탁 신탁으로 인한 이전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예? 자, 하나지 하나. 자, 그래서 어떤 것만 양도에 해당합니까 이거?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서 대가 있는 경우 요것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규 내용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양도세에서 우리가 판례나 예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서 판례나 예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것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요건 잠깐 그러면 81번은 쉬었다가 81번부터 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